여러분, 요즘 삶이 참 바쁘고 힘드시죠? 매일매일 일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며 지내다 보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자신의 띠와 그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호랑이띠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호랑이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호랑이띠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의 전통적인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호랑이는 오래전부터 용기와 강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호랑이는 보호자, 지도자, 전사로 상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중국에서는 호랑이가 내 방위를 지키는 신수 중 하나로 여겨지죠. 이와 같이 호랑이는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호랑이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인도의 신화에서는 호랑이가 신의 탈것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랑이의 상징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인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상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에 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정말 멋지죠?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호랑이띠의 매력입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또한 매우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특성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호랑이띠 사람들의 능력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랑이띠의 긍정적인 특성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볼까요? 호랑이띠 사람들은 용기, 결단력, 리더십, 창의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랑이띠 친구는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결단력은 중요한 순간에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리더십은 타인을 이끌고 지지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들은 우리 삶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호랑이띠 친구를 알고 계신가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감탄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랑이띠 친구는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친구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 호랑이띠인 한 동료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 팀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료의 리더십과 창의성 덕분에 팀원들은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띠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자신감과 그로 인한 문제입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호랑이띠 사업가는 너무 자신감 있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가 배운 것은 항상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갈등입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강한 성격으로 인해 가족, 친구,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다가 동료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한 호랑이띠 동료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너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팀원들과 충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호랑이띠 친구는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여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호랑이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역마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마살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역마살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역마살은 사주팔자에서 이동성과 변화를 의미하는 사주 요소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주 움직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운세를 뜻합니다.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사나 직장 변동이 잦다고 알려져 있어요.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 종종 자주 이사를 하거나 직업을 자주 바꾸게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한 예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역마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는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는 역마살이 그의 삶에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하게 되고 직업을 바꾸게 되는 걸까요?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변화를 즐기며 가만히 있기를 싫어하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을 좋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와 배움은 이들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또한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역마살 덕분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역마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금을 사용하는 개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소금은 항균성과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금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소금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면서 항균 효과를 발휘하고 이는 정화 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전통적으로도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신사에서는 정화의식에 소금을 사용하며 한국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의 정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소금은 항균성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물과 결합할 때 강력한 정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소금은 음이온을 방출하여 공기 중의 양이온과 결합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기 중의 먼지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이용한 다양한 정화 방법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이용한 구체적인 개운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금물 목욕이 있습니다. 소금물 목욕은 몸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소금물 목욕을 할 때는 천연 바다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물에 소금 한 컵을 넣고 충분히 녹인 후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됩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물 목욕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몸이 지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집안에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려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관이나 창문 근처에 소금을 뿌려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줄 수 있어요. 또한 소금을 그릇에 담아 거실이나 침실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물로 세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금물을 이용해 세안을 하면 하루를 깨끗하고 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세안은 피부 정화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 세안은 피부에 남아있는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개운법을 사용하여 운이 좋아진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역마살로 인해 직장 변동이 잦았는데 소금 개운법을 실천한 후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소금물 목욕과 집안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이후 직장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소금물 세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는데 소금물 세안을 꾸준히 하면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금물 목욕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금을 집안에 뿌리기 시작한 후 가족 간의 화목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엔 역마살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금을 사용한 개운법과 그 외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소금을 사용한 개운법의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소금 개운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목욕 준비물, 천연 바다 소금 1컵,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 편안한 음악을 준비합니다. 먼저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천연 바다 소금 1컵을 넣어 잘 녹여줍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 편안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음악을 틀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소금물 목욕은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특히 저녁 시간에 하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잠자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주 23회 정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이용해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소금물 세안은 매일 아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외에도 역마살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명상.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1015분씩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역마살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공. 기공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강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기공 동작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공 수업을 찾아보거나 유튜브에서 기공동 영상을 참고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풍수지리. 풍수지리는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바꿔보세요. 특히 현관과 거실의 풍수를 잘 맞추면 집안의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거실에는 생화를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조언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로 세안을 해보세요. 소금물 세안은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금물 세안 후에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세요. 주 23회 소금물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소금의 정화 효과를 느껴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피로가 누적된 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15분씩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명상은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기 위해 소금물 가글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특히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소금물로 가글하면 구강 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안 곳곳에 소금을 배치해 보세요. 소금을 그릇에 담아 현관, 거실, 침실에 놓아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개운법을 사용하여 운이 좋아진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역마살로 인해 직장 변동이 잦았는데 소금 개운법을 실천한 후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소금물 목욕과 집안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이후 직장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소금물 세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는데 소금물 세안을 꾸준히 하면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는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금물 목욕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금을 집안에 뿌리기 시작한 후 가족 간의 화목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역마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마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한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으로 어떻게 역마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소금 개운법을 실천해 보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운명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나눠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참 바쁘고 힘드시죠? 매일매일 일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며 지내다 보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자신의 띠와 그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호랑이띠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호랑이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호랑이띠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의 전통적인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호랑이는 오래전부터 용기와 강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호랑이는 보호자, 지도자, 전사로 상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중국에서는 호랑이가 내 방위를 지키는 신수 중 하나로 여겨지죠. 이와 같이 호랑이는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호랑이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인도의 신화에서는 호랑이가 신의 탈것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랑이의 상징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인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상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에 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정말 멋지죠?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호랑이띠의 매력입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또한 매우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특성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호랑이띠 사람들의 능력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랑이띠의 긍정적인 특성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볼까요? 호랑이띠 사람들은 용기, 결단력, 리더십, 창의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랑이띠 친구는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결단력은 중요한 순간에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리더십은 타인을 이끌고 지지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들은 우리 삶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호랑이띠 친구를 알고 계신가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감탄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랑이띠 친구는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친구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 호랑이띠인 한 동료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 팀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료의 리더십과 창의성 덕분에 팀원들은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띠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자신감과 그로 인한 문제입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호랑이띠 사업가는 너무 자신감 있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가 배운 것은 항상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갈등입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강한 성격으로 인해 가족, 친구,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다가 동료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한 호랑이띠 동료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너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팀원들과 충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호랑이띠 친구는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여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호랑이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역마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마살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역마살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역마살은 사주팔자에서 이동성과 변화를 의미하는 사주 요소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주 움직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운세를 뜻합니다.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사나 직장 변동이 잦다고 알려져 있어요.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 종종 자주 이사를 하거나 직업을 자주 바꾸게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한 예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역마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는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는 역마살이 그의 삶에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하게 되고 직업을 바꾸게 되는 걸까요?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변화를 즐기며 가만히 있기를 싫어하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을 좋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와 배움은 이들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또한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역마살 덕분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역마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금을 사용하는 개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소금은 항균성과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금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소금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면서 항균 효과를 발휘하고 이는 정화 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전통적으로도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신사에서는 정화의식에 소금을 사용하며 한국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의 정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소금은 항균성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물과 결합할 때
강력한 정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소금은 음이온을 방출하여 공기 중의 양이온과 결합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기 중의 먼지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이용한 다양한 정화 방법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이용한 구체적인 개운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금물 목욕이 있습니다. 소금물 목욕은 몸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소금물 목욕을 할 때는 천연 바다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물에 소금 한 컵을 넣고 충분히 녹인 후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됩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물 목욕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몸이 지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집안에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려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관이나 창문 근처에 소금을 뿌려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줄 수 있어요. 또한 소금을 그릇에 담아 거실이나 침실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물로 세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금물을 이용해 세안을 하면 하루를 깨끗하고 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세안은 피부 정화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 세안은 피부에 남아있는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개운법을 사용하여 운이 좋아진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역마살로 인해 직장 변동이 잦았는데 소금 개운법을 실천한 후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소금물 목욕과 집안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이후 직장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소금물 세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는데 소금물 세안을 꾸준히 하면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금물 목욕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금을 집안에 뿌리기 시작한 후 가족 간의 화목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엔 역마살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금을 사용한 개운법과 그 외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소금을 사용한 개운법의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소금 개운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목욕 준비물, 천연 바다 소금 1컵,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 편안한 음악을 준비합니다. 먼저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천연 바다 소금 1컵을 넣어 잘 녹여줍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 편안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음악을 틀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소금물 목욕은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특히 저녁 시간에 하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잠자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주 23회 정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이용해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소금물 세안은 매일 아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외에도 역마살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명상.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1015분씩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역마살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공. 기공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강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기공 동작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공 수업을 찾아보거나 유튜브에서 기공동 영상을 참고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풍수지리. 풍수지리는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바꿔보세요. 특히 현관과 거실의 풍수를 잘 맞추면 집안의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거실에는 생화를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조언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로 세안을 해보세요. 소금물 세안은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금물 세안 후에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세요. 주 23회 소금물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소금의 정화 효과를 느껴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피로가 누적된 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15분씩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명상은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기 위해 소금물 가글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특히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소금물로 가글하면 구강 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안 곳곳에 소금을 배치해 보세요. 소금을 그릇에 담아 현관, 거실, 침실에 놓아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개운법을 사용하여 운이 좋아진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 지인 중 한 명은 역마살로 인해 직장 변동이 잦았는데 소금 개운법을 실천한 후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소금물 목욕과 집안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이후 직장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소금물 세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는데 소금물 세안을 꾸준히 하면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금물 목욕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금을 집안에 뿌리기 시작한 후 가족 간의 화목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금 개운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역마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마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한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으로 어떻게 역마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소금 개운법을 실천해 보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운명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나눠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